자, 오늘의 재료 돼지 뒷고기, 대파, 마늘, 멸치액젓, 마지막으로 미림까지. 만능주의. 네, 돼지 뒷고기 부위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손질해 줄 건데, 그 뒷고기라는 것 자체가 뭐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서 몰래 뒤로 빼돌려서 먹었다라고 하는 부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설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보통 머리 부위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식감이 좋은 부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볼살, 꼬들살, 흰살, 부항정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위로 나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정도의 부위가 있죠. 여기 볼살, 부항정살, 이게 여기 볼살인가 뭐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요 세네 가지 정도의 부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부위를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지방이나 근막 같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제거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먹기 좋게 썰어 준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볼살도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얇게만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는데, 개인의 기호에 맞게 개인이 먹기 좋은 크기로 이 정도로 썰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건 두항정살. 항정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머리 쪽에 있는 애랑 목 쪽에 있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진짜 실제로 이 마블링이 제대로 껴있는 천겹살이라고 불리는 진짜 항정살은 목 쪽에 있는 항정살이고, 요거는 이제 머리 쪽에 있는 항정살과 아주 유사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요. 얘가 반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항정살을 항정살이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썰어 놓으면 항정살이랑 뭐 똑같이 생겼죠. 그냥 여기 또 지방층이 좀 더 두껍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뒷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줬습니다. 대파 여기 흰 부분부터 썰어줄 건데요. 네, 여기 어슷썰기 할 건데, 이렇게 대충 45도 정도 하는 것보다 60도 이상 정도 기울여 주셔야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어슷썰 모양이 딱 나오죠. 약간 우리 떡국떡처럼. 다 쓸 건 아니고 이 정도만 딱 쓰겠습니다. 초록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껍게 어슷 썰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초록색 부위는 속이 이제 텅 비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두께로 어슷 썰면은 나중에 물러질 수 있어서 훨씬 더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아주 두껍게 어슷 썰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온 친구는 고명용으로 따로 빼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늘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5개 쓰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냥 꼭지부터 따주시고, 끝에 꼭지 따주는 이유는 뭐 식감 때문입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정말 엄청 귀찮다 그럼 그냥 쓰셔도 돼요. 꼭지를 따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줄 건데, 고기를 볶다가 중간에 들어갈 거라서 좀 얇게, 아주 얇게 썰어주셔야 좋습니다. 썰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톡 눕혀서 그냥 써주면 됩니다. 뭐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네,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조금 넉넉하게 두르고요. 예열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네, 이게 뭐 양념이 강한 요리가 아니고 거의 고기의 그냥 담백한 맛에 액젓 정도로만 맛을 추가해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직화로 거의 볶듯이, 직화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세게 맛있게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처음에 예열을 잘해서 온도를 좀 올려놔야겠죠. 이렇게 기름이 약간 이런 아지랑이 모양이 나거나 연기가 살짝 날 정도로, 지금 약간 살짝 나고 있죠? 이 정도로 됐으면 이때 고기를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센 불에서 약간 겉에 색이 잘 나게끔 좀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뒷고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뒷고기라는 게 한 가지 부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식감을 좀 다양하게, 그냥 뒷고기를 그냥 하나 샀을 뿐인데 여러 가지 부위가 섞여 있어서 약간 모든 부위의 느낌 있죠. 고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고 색이 좀 났을 때 대파와 마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슬라이스 해놓은 거, 그리고 대파 이렇게 같이 한 소끔 볶아졌을 때 양념을 해줄 건데요. 먼저 넣어줄게 멸치 액젓입니다. 기본적인 짠맛과 감칠맛 한 2분의 1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먼저. 그리고 또 넣어줄게 미림입니다. 이것도 맛술이고요. 맛술은 단맛이 나는 청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액젓과 동일한 양으로 넣어줄게요. 액젓을 넣는 것이 그 약간 제주식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맛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림하고 비슷한 이름들의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뒤에 함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쯤 볶아졌을 때 한번 간을 좀 볼게요. 맛있는데? 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꼬릿꼬릿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조금만 볶아주면 그 냄새 좀 사라질 겁니다. 이 정도면 다 익었고 간도 맞았으니까 접시에 담아줄게요. 네, 이제 완성된 뒷고기 볶음을 그릇에 담아주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살. 이렇게 팬이 많이 타 보이는데, 이게 사실 스텐팬이라서 예열을 충분히 해놓고 재료를 넣어야지 늘러붙지 않고 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가 바로 위에서 찍다 보니까 예열을 충분히 해놓으면 막 불 붙어서 카메라가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이거 아까 이제 고명용으로 이렇게 모양 이쁜 거 조금 빼뒀었죠? 네, 요것만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넣어놓을까요?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까지 만능주의식 제주 뒷고기 볶음 완성됐습니다. 그럼 완성된 요 고기 볶음을 먹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두항정살인데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식감 좋고요. 간 잘 맞고요. 단맛도 살짝 들어가서
호불호 없는 맛이 나옵니다. 그 멸치 액젓을 처음 넣었을 때 나는 그 꼬릿꼬릿한 냄새는 거의 없어졌고요. 이거는 볼살. 파도 이렇게 약간 맛있게 익었네요. 액젓이 짜기도 하지만 그런 감칠맛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액젓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다 잡아줄 수 있는데 거기에 단맛을 가진 미림까지 더해주니까 맛이 별로 부족함이 없는, 실제로 이 제주식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붙인 건데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제주식이냐 뭐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게 제가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통 제주식이라고. 하지만 제주 젓갈이라는 요리가 있는 건 맞고요. 확실히 그냥 부위를 쓰는 것보다 요 돼지 뒷고기를 쓰는 게 식감도 독특하고 여러 부위가 담겨 있으니까 약간 모든 부위 같은 느낌도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뒷고기가 쌉니다. 100g에 1,000원도 안 해요. 뭐 아주 간단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돼지고기 볶음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만능주의식 제주식 돼지 뒷고기 볶음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런